자, 이번엔 자동차 또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를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동차, 완성차의 주가는 나름대로 선방을 잘 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직 시점 발표가 안 나왔죠. 네, 네. 오늘하고 내일 이제 발표가 오늘하고 됩니다. 내일. 자, 현대차 관련 리포트에 게재하시기를 경이로운 실적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번 1분기에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코스피 최대 영업이익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실적이라고 레포트 제목을 썼고요.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이 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내수랑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두 시장이 수익성도 높은 굉장히 핵심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P/Q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홀적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수하고 북미 수출이 좋았고 또 이 자동차 포트폴리오 구성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동시에 또 견인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기아차의 실적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뭐 현대차랑 똑같습니다. 기아도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분기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10%를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전체적인 실적에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아만의 좀 특별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인도 시장에서 올해 좀 큰 폭으로 판매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인도 공장에서 이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덩달아서 주가는 또 호응을 해줬는데요. 낙수 효과가 있는지 실적이 우회적으로는 또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통상적으로 완성차 실적이 좋으면 부품사들도 동반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좀 디커플링이 심해지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에 비해서는 실적 개선 폭이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차 실적이 눈에 보이지만 앞으로는 또 부품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부품사도 이제 동반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2분기에는 보통 5월에 그 가정의 달이라고 드라이빙 시즌, 춘계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뭐 2분기의 실적도 자동차주는 집중 좀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1분기 때 분위기를 보면은 그의 연간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뭐 1분기 때 호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성수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때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판매 볼륨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기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2분기까지도 실적 모멘텀 그리고 주가 모멘텀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선순환 구조는 일단 짚어봤는데 그럼 전기차를 좀 세분해봐서 테슬라의 실적이 이번에 오픈됐는데 가격을 인하했더니 Q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테슬라가 뭐 연초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 인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판매가 회복이 되기는 했었지만 예상만큼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원인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소비자들의 호응도에서 최근엔 좀 열기가 좀 식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면 무조건 테슬라라는 분위기에서 뭐 다른 대안들도 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좀 빠지면서 가격 추가적인 인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일단은 보급을 많이 한 다음에 뭔가 브레인적인 것을 얹어보려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 전기차 시장의 소비 지표는 캘리포니아가 이제 주적인 모양인데 테슬라 점유율은 떨어지고 기아차의 점유율이 올라간다고요? 네. 뭐 사실 테슬라가 이미 점유율이 너무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사들이 신차를 낼 때마다 사실은 점유율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점유율이 70%를 넘었었는데 뭐 앞으로도 그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신차들의 조금씩 이제 점유율이 깎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랑 기아, EV6랑 아이오닉5가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보셨겠지만 IRA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보조금 혜택이 대부분 미국 내 자국 생산차들한테 주어져서 뭐 현대기아차가 제외돼서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소식 자체만 놓고 보면은 별로 좋진 않은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여기에는 또 포함이 됐다고요? 외산차 중에 유일하게.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는 초기에 명단이 발표됐었을 때는 폭스바겐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원산 조건 입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GB70 EV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원산 조건을 만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EV 모델을 좀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서 부분적인 보조금이라도 받겠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지금 준비 중인 조자 공장의 증설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뭐 빠르면 2024년도부터 가동을 함으로써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 모비스가 최근에 이슈를 하나 내놨는데 이 개걸음 주행이라고요. 수평 이동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모비스가 사실은 완성차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때 실적 개선폭이 사실 완성차 대비해서 대형 부품사들이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덜 올랐었는데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투입 원가들이 빠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분기 때가 실적 발표 시점이 이제 매수 찬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모비스도 점진적으로 주가가 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개걸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좀 입증이 되고 상용화를 한 메이커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시연한 것만 가지고선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는 상용화를 해서 좀 내구도나 아니면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경쟁력을 좀 입증해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신기하긴 한데 그거를 직접 하기는 조금 아직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네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근 움직임이 좀 어떨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아주 큰 뭐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으로 뭐 큰 폭의 진전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들 입장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DB와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을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는 차량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에 지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의 하이 엔드 거의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긴 하는데 애플과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이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보다는 오히려 스페이스X를 또 약간 시선을 돌려가지고 스페이스X도 터지고 주가도 터지고 테슬라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평가가 돼야 될지. 뭐 물론 이제 테슬라 주가랑 스페이스X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스페이스X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한테도 조금 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좀 성공적이지 좀 못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우주 산업 같은데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좀 진출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과거 주행 같은 경우에도 나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달 탐사 차량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달 탐사 차량을 개발을 하긴 했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뭐 밸류에이션이 확 오르고 이랬던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건 좋지만 주가 차원에서는 아주 큰 임팩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줘야 됩니다. 자동차주와 부품주 포함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 선택해 주신답니다. 뭐 일단 1분기 실적이 완성차 중심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완성차 중심으로 이제는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때 부품사들 실적이 아주 개선폭이 크진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개선폭이 크진 않은데 1분기를 저점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서 부품사들 특히 올해 그 부품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었던 뭐 만도나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 찬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품사로 이제 현대오토에버, 서현이와 화신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만도, 서현이와 화신. 네, 빠르게 지나갔지만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얘기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